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과 이의길입니다. 먼저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태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의욕이 충전되어 있다라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 그리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 처음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지요. 저는 그 첫 번째 벽이 학업 계획 세우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강 신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쪽 학과에서 무엇인가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교육 트랙을 내가 밟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것을 생각하다 보면 아주 머리가 지끈거리기 마련이지요. 특히나 주변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될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많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의욕이 다운되게 되면은 그 인지적인 활동, 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잘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포기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하지? 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런 학습 계획 세우고 그의 터에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네 가지 그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수강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수강 신청, 수강 계획에 의해서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입학의 경우에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이르겠고 편입학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부터 상위 2학기, 뭐 2학년 편입도 있긴 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구체적으로 학기별로 과목을 다 써 놓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기 시작할 때는 그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수강 신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뭐 어떤 과목을 들을지를 전반적으로 마련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졸업할 때 들어야 될 과목을 듣지 못하고 졸업을 한두 학기 정도 늦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의 과목이라는 것은 학기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학기에 듣지 못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수강을 하다 보면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겠지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수강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을 이제 듣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보다 의미로운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내가 입학할 때 가졌던 마음, 그리고 중간에 바뀌었던 여러 가지 측면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보다 나에게 의미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어떤 그 재학 기간 동안에 들어야 될 과목들을 처음에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표를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 세로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각각 학기별로 이렇게 넣습니다. 아래 한글도 괜찮고요. 엑셀 파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엔 가로축으로는 내가 속한 학과, 평생교육학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학과 전공 과목들 그리고 평생교육학과에 보면 교육 트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 트랙 중에서 내가 어떤 트랙을 밟을 것인가를 여기에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이라든가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그 부복수 전공 학과를 적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신입학의 경우에는 교양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여기에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합계가 있죠. 그래서 평생교육학과 전공 과목의 합계를 내가 몇 학점 들었고,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과목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로 합계에서는 보면 1학년 1학기에 쭉 해서 합계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학년별로 혹은 학기별로 그다음에 트랙별로 내가 몇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샘플로 제가 하나 몇 가지 적어봤어요. 1학년 1학기 때 뭐 교육학 개론, 글로벌 사회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과목으로 평생교육 개론, 그 다음에 교양으로 이런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5과목 15학점, 그 다음에 평생교육학과 전공으로는 쭉 합해서 이런 과목 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재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표, 이것은 이제 다 듣고 나서의 수강 기록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학과 전공,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그 다음에 아동유형학과 복수전공 이런 과목들을 들었고 교양 과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학점수도 여기 나오고요. 각 학기별 그 학점수, 그 다음에 영역별 학점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계획표를 하나 먼저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에 계획표를 만들더라도 중간중간에 내 어떤 목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세 단계에 걸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공부할까, 뭘 공부할까, 여러 가지 교육 트랙 중에서 나한테 적합한 교육 트랙을 선택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과목이나 들을까,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뭘 공부할까? 졸업 후 내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학과에 와서 내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현재 이 학과에는 어떤 교육 트랙이 있고 어떤 것이 나의 니즈와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학과에는 크게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수업설계 교수 전문가, HRD, 이러닝 5가지 영역의 트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하고 맞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구니에 담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평생교육사 과정도 한번 담아보고요.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과정도 한번 담아볼 수가 있고, 뭐 HRD 과정도 한번 담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평생교육사 과정만 담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더 담을 수도 있죠. 여기 추가해가지고 다른 학과의 자격증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과의 부전공이라든가 복수 전공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는 결국 내가 재학 기간 동안에 공부해야 할 그러한 그 영역들로 가득 찬 그런 바구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기당 수강 과목 수를 확인하고 과목 수를 학기별로 몇 과목인지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뭐 5과목, 6과목, 7과목 이렇게 넣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위원 이수학점이 우리 학교의 경우는 총 140학점이고 편입의 경우는 70학점이죠. 세부적으로는 전공은 39학점, 전공 필수는 18학점이고 교양의 경우에는 30학점을 꼭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양의 경우에는 신입생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 수가 최소 9학점,
그래서 세 과목은 꼭 들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최대 18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6과목까지 한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학기 포함인데요. 본학기에 바로 이어지는 계절학기까지 포함한 과목 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우에는 여름학기까지 포함을 해서 9학점에서 18학점, 2학기의 경우에는 겨울학기까지 포함해서 9학점에서 18학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75 이상일 경우에는 24학점까지 가능해요. 최대가 18학점이었는데 이게 24학점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공부 잘해야겠죠. 따라서 학기당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18학점만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즉 6과목만 듣게 되면 2년, 편입의 경우는 2년, 신입학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좀 여유가 없다 해서 5과목만 들었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6과목, 7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규 학기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들었다면 계절 학기에 그것을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점 인정은 편입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3학년의 경우에는 70학점, 2학년의 경우에는 35학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기당 수강 과목 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내가 과연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한 과목을 들을 때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 물론 수강 시간은 75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전 사후 좀 정리하는 것까지 합친다면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2시간을 일주일에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하루에 나는 2시간밖에 못 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5과목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주말 시간은 못 들었던 과목 좀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시간이 더 난다. 그러면 6과목, 7과목 그 이상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 자, 앞에 것들이 다 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몇 과목이나 들을지가 정해지면 여기에는 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기계적으로 갖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 전공 필수 각 영역별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공 필수의 경우 우리 학과에서는 여기 있는 6과목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과목을 학기별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 선택 5개 영역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는 것이 있죠. 타학과 부복수 전공이라든가 자격증 과정을 일반 선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입의 경우는 교양 과목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과목들을 거기에 맞춰서 쭉쭉쭉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학부 공통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그 휴먼 서비스 학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정한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 학부 내에 있는 그 학과들이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일 뿐이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들으면 된다라는 점도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의 이제 영역에 보면 5가지 영역의 과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는 필수가 여기 있는 5과목이죠. 5과목이고 심화 과정으로서 선택 1, 선택 2가 있고 선택 1에는 여기 있는 3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2에는 또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사 2급 그 전형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화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설계 및 교수 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HRD죠. 그 다음에 이러닝 전문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수 심화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들어있으니까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영역, 트랙만 결정이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넣으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학과 교수님 이메일이나 쪽지, 전화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언제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뭐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취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학과 조교수 선생님이 전문가세요.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면 괜찮겠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실습의 경우에는 실습 전담 조교수 선생님이 계시니까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자유 게시판이 있고요. 거기에서 문의를 하시면 누구든 아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오프 모임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MT 체육대회, 축제,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종강 모임도 있고요. 개학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나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온라인 공부 생각하면 그냥 혼자 컴퓨터 앞에서 앉아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함께하는 공부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맺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학습 계획 그리고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 많을 겁니다. 여러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보다 알찬 학습 경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